내년에 교단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제도약을 준비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선 보수 신학의 색채가 강한 예장 고신총회가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신학과 과학의 경계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교회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과학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해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과학적 검증이 어려운 빅뱅 이론을 근거로 창조 세계를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신총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빅뱅 천문학과 현대 생물학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본 과학 저자 성영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세상의 기원이라는 과학 자체가 과학을 넘어선 형 이상학의 경계에 있고 빅뱅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도 과학적 검증이 어려워 자신의 철학적, 종교적 주장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기독교계에서도 빅뱅 이론을 대할 때 과학보다 종교적 신념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물질이나 시간처럼 우주의 공간 역시 피조물이란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시각은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큰 우주, 오래된 우주,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이런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는 개념을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은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물학자인 박지욱 미국 퍼듀대 교수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를 대처하는 과학의 진보를 예로 들면서 교회가 창조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과학을 배타적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박 교수는 과학을 통해 인간이 모태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된 것처럼 과학의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영역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며 과학으로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가르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이 질서와 법칙과 이 모든 걸 알아가면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와 법칙이 작용할 거라는 그런 신앙적인 확신도 생기는 거거든요.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오는 4월 22일에는 포스트 코로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엽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